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전이에요. 그 판소리계 소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춘향가가 있고 춘향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여러 가지 설화 모티프가 존재를 해요. 뭐 염정설화라고 해가지고 염정설화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는 것들이고요. 연려설화, 말 그대로 지조절개 있는 여성 이야기고요. 관탈민녀설화,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관탈민녀설화 무슨 뜻이에요? 그쵸. 권력자가 이제 어떤 여인을 탐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변사또가 춘향을 좀 억압하잖아요. 그리고 뭐 암행어사설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춘향이라는 존재는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뭐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미인대, 뭐 최고의 미인대회라는 표현이 좀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스코리아라는 대회가 있죠. 근데 이제 미스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성형수술을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미인대회고요. 재밌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성형수술을 요즘은 조금 봐주는 것 같던데 제가 옛날에만 해도 그 성형수술을 하면 아예 애시당초 참가 자격조차 없었던 대회가 있는데 미스 춘향 대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스 춘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냥 자연 미인을 뽑는 약간 그런 미인 대회였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제자 중에서 미스 춘향 3등에 입상한 제자가 있었는데 현대고등학교 나온 제자였는데 와 진짜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지금도 춘향과 관련한 문화적 컨텐츠들은 현재에도 많이 소비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설화 모티프가 있다는 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같이 좀 볼게요. 숙종 때 전라도 남원에 쓰니까 선택지 표현에서 어떤 말들 정도는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전라남도 남원 없는 공간이에요? 있는 공간이에요? 있는 공간이고 숙종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거든. 되지. 그 다음에 퇴기월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퇴기라는 것은 은퇴한 기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월매는 성참판과의 사이에서 춘향을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이 좋아야 되는 게 성참판이 있고 월매가 있고 그들 사이에서 성춘향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성참판은 양반이에요. 그리고 월매는 기생이겠죠. 근데 한국사 시간에 수업 열심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때 신부는 아빠를 따라가요? 엄마를 따라가요? 그쵸. 아빠는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엄마는 특정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엄마 신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춘향은 절반 피는 양반 피고, 디테일 좋아야 되죠? 절반 피는 양반 피고 절반 피는 기생 피다 보니까 양반은 아니지만 전혀 전혀 양반 느낌이 안 나야 돼요. 이해되죠? 뭐 예를 들어서 성참판이 아니라 아빠가 뭐 남원에서 유명한 고깃집을 운영하는 뭐 백정 성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쌍놈과 쌍놈의 콜라보니까 이게 이야기 진행이 조금 어렵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절반은 양반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 자, 아버지를 따라서 한양에서 내려온 몽룡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몽룡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남원 부사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얘는 양반이고 미안하지만 춘향은 뭐가 아니에요?
양반이 아니죠. 자, 단오날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그네를 타고 있는 춘향이를 보고 뻑이 가서 뭐 이런 얘기 하죠. 광안루 오작교. 실제로 그 광안루라는 데가 남원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가보시면은 그 그네 체험도 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춘향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날로 둘은 부부의 연을 맺어버려요. 부부의 연을 맺어버리니까 뭘 초월해 버렸습니까?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하게 되지요. 근데 몽룡의 아버지가 동부승지에 임명돼서, 동부승지는 지방관이 아니라 중앙관이에요. 한양에서 근무하는 거죠. 그래서 남원을 떠나게 되고 한양으로 가버립니다. 그 후에 새로운 남원부사로 변학도가 오는데, 이 변학도가 탐관오리의 스트레오타입, 우리가 선택지에서는 가끔 악인의 전형성을 띤 인물이라는 선지를 가끔 볼 수도 있거든요. 악인의 전형성을 띤 인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선지 표현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춘향을 불러 수청을 강요한다라고 하니까 관리가 수탈하려고 한다. 백성의 여자를. 그래서 관탈민녀 설화,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춘향은 정절을 지키고 수청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요. 자, 근데 몽룡은 전라도 어사가 돼버립니다. 자, 이거 전라도 어사가 된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뭘 볼 수 있으면 좋아요? 고전 소설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인 우연성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몽룡이가 전라도 어사가 아니라 제주도 어사가 되었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원의 감옥에 춘향이는 갇혔고, 뭐 몽룡은 제주도에 가서 감귤을 먹다가 생을 마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끝나는 건데, 근데 전라도 어사가 됐다고. 그래서 남원에서 오는 길에 농부들로부터 학정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춘향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지행색으로 월매와 춘향을 만나고, 월매는 야, 이 거지 새끼야. 하지만 춘향은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요. 진짜 대단한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변함없는 애정을 보이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의 내용들이 멋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 서방님 옷도 새 옷으로 해입히고 내 거 다 팔아가지고 서방님한테 밥도 맛있는 거 좀 해드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유언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튿날 나리박자라고 했는데, 조회를 끝내고 이웃읍의 수령들이 남원으로 와요. 오늘 뭐 하는 날이냐면 변사또 생일잔치죠. 그래서 여러 원님들이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잔치마당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본관사또가 누구냐면은 지금 변사또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청색 불러서 다과상 올려라. 육고자 불러서
소를 잡고 예방 불러서 악공, 밴드도 부르고 승방 불러서 차일, 야 좀 이렇게 햇볕 좀 가릴 수 있는 것도 좀 가져와. 그리고 사령을 불러서 자빈을 금해. 어디 뭐 애매한 새끼 좀 와서 분위기 잡치게 하지 말고 뭐 거의 이런 정도 얘기예요. 자, 이렇듯 요란한 가운데 깃발들이 휘날리고 라고 해서 시각적 심상, 음악 소리, 청각적 심상, 초록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입은 기생들, 사자성어로 녹의홍상. 그래서 이런 것들 어때요?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묘사라는 선택지 괜찮습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쵸? 시각이나 청각 있으면 2가지 이상 감각이니까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묘사다. 괜찮은 것 같아. 자, 그렇게 지화자 하는 소리에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밑줄 친 이유는 별게 아니라 이걸 좀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말은, 집중해서 한 번만 잘 들으시면 돼요.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직접 제시는 작품 내 인물의 생각이에요. 근데 편집자적 논평은요, 작품 밖 서술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작품 안에 있는 애의 생각인지 작품 밖에 있는 애의 생각인지만큼 논리값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라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문장이 왜 편집자적 논평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쵸? 잘 들어보세요. 그때 어사또는 마음이 심란했다. 다시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때 어사또는 마음이 심란했다. 이러면은 안쪽 인물 생각일까? 바깥쪽의 생각일까? 그때 어사또는 마음이 심란했다. 이런 얘기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리에 어사또의 마음이 심란하겠구나 정도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문장이 좀 오해가 있는데, 이 문장의 의미는 그런 소리에 어사또의 마음이 심란하겠구나라고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직접 제시가 아니라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문장에 화를 누르고 한번 놀려줄 마음으로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제가 하얀색으로 밑줄 쳐놓은 거는 작가 생각이에요? 아니면은 인물 생각이에요? 화를 누르고 한번 놀려줄 마음으로. 이거는 인물 생각이잖아. 그래서 잔치판으로 갑니다. 너희 사또께 여쭈어라. 먼데 있는 거리니 잔치를 만났으니 고기랑 술 좀 먹자. 사령 하나가 등을 밀쳐냅니다. 어느 양반인데 이렇게 시끄럽소. 사또께서 거지는 들이지도 말라고 했다. 운봉수령이
그 모습을 보다가 무슨 짐작이 있었는지, 저 거린이 옷은 좀 후지지만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까 저 끝자리,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말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석의 반대말은 상석이에요. 같이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석, 상석. 제일 안 좋은 자리를 말석이라고 하고요. 제일 좋은 자리를 상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술이나 좀 한 잔 먹여 보냅시다. 양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또가 허락해 줬어요. 마지못해 허락. 자, 어사또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적질은 내가 할게. 오랏줄은 꽁꽁 묶는 수갑 같은 거겠죠? 그런 오랏줄은 네가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운봉수령이 사령을 부릅니다. 저 양반 드시라고 해라. 어사또가 들어가. 여기서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잔치마당에 들어갔다는 뜻 정도로 받으시면 되겠죠? 주변을 보니까 마루 위에 모든 수령들이 다과상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과자랑 차가 있는 밥상이에요. 그리고 진양조 느린 가락을 즐기는데 어사또 밥상을 보니까 어찌하니 빡이 치겠는가라고 서리법을 썼는데, 이거 어사또 생각이요? 아니면은 어사또 밥상을 보니까 엄청 빡쳤겠구나라는 작가 생각이에요. 엄청 빡쳤겠구나라는 작가 생각이죠. 그쵸? 그래서 어찌하니 통분하랴 라고 서리법을 썼지만 누구 생각이야? 인물 생각이야? 작품 밖 서술자 생각이야? 작품 밖 서술자 생각이에요. 시험 당일날 출제하는 과정에서 작중 인물의 생각이냐? 작품 밖 서술자의 생각이냐를 구분해서 묻는 문제 출제될 확률 100%니까 판정을 꼭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귀퉁이가 떨어진 개다리 소반에 당나무 젓가락, 콩나물에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그래서 발로 탁 차 던지며 운봉의 갈비를 슬쩍 집어들고 갈비 한 대 먹읍시다 라고 해서 여기서 갈비는 음식이고 여기서는 뭐예요? 신체 부위 같은 느낌으로 운봉의 갈비를 슬쩍 집어들고 밥상에 있는 그래서 갈비 한 대 먹읍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음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신체 부위처럼 얘기를 하기도 해서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다리도 잡수시오 하고 운봉이 이런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으니 운자를 따라서 시 한 수를 지어보자 라고 해서 시 한 수를 짓는 거는 한시를 창작한다는 뜻이에요. 시조가 아닙니다. 한시 창작이에요. 한시 창작. 자, 그래서 이제 운자를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앞사람이 끝나면 뒷사람이 받아서 시를 지을 때 어사또가 이 거린이 어려서 글을 좀 읽었는데 좋은 잔치를 맞아서 술과 안주를 포식했다라고 했어요. 포식이라는 건 배부르게 잘 먹었다는 뜻인데 얘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콩나물 깍두기 줬어. 콩나물 깍두기 줬다고.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 반어적 표현이죠. 운봉이 반갑게 늙고 이거 운봉의 내면 심리가 무슨 제시된 거? 직접 제시된 거.
자, 그래서 붓과 벼루를 주니 백성들의 사정과 본관사또의 정체를 생각해서 시 한 편 써놨다. 백성들의 사정은 뭐예요?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 본관사또의 정체. 변사또 어떻다고? 변사또? 가혹한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고랑 고가 전부 다 뭘 맞췄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운자를 잘 맞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의 뜻은 금술잔에 좋은 술은 해가지고 원관념, 피다라고 해서 보조관념. 그래서 A는 B다와 같은 은유법이 쓰였어요. 이 좋은 안주 역시 원관념, 만백성의 기름이다, 보조관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문장 구조가 반복되다 보니까 대구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도 떨어지고 노랫소리가 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도 높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역시나 문장 구조 자체가 조금 비슷하다라고 얘기해서 대구법이 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는 빨간색 있으면 끄집어내서 시험 당일날 이런 것들, 변사또의 학정이라는 건 가혹한 정치예요. 학정에 대한, 나는 이거 가지고 낼 것 같은데, 직설적 비판일까, 우회적 비판일까? 10초만 고민해 보세요. 직설적 비판일까요? 우회적 비판일까요? 정답은 우회적 비판입니다. 이게 가끔 지금 이런 식으로 백성의 눈물이나 원망의 소리 같은 말들이 있으니까 직설적으로 비판했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잖아. 근데 지금 이 이몽룡 같은 경우에는 밥상에서 그냥 대놓고 말로 했어요? 아니면은 잔치 자리에서 노래를 불러서, 여기서 한시도 노래까지는 아니지만 한시를 지어서 비판했어요. 시를 지어서 문학 행위를 통해서 비판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한시를 지어서 우회적으로 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뭐 백성의 눈물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왠지 직설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실제로 문제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학적 행동을 통해서 비판하는 것도 큰 틀에서 우회적 비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어렵냐면 만약에 그 현대문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그 군부 독재를 비판하는 시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군부 독재를 비판하는 시들 중에서 가끔 뭐 직설적 비판 뭐 이런 선지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이걸 직설적 비판 뭐 이렇게 따라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거 직설적 비판이 아니라 한시를 지어가지고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비판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학교에서 아마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학교에서 이걸 직설적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변사또는 뭔 뜻인지 모르지만 운봉은 속으로 일났다 하면서 가슴이 철렁. 이때 어사또가 하직하고 간 연후에 야, 공방 불러서 자리단속, 병방 불러서 이런 것들이 다 그 직급이에요. 직급.
동방, 병방, 관청색, 옥사장, 집사, 형방, 사령, 뭐 이런 것들인데 네, 이런 것들이 다 그 직급 이름이에요. 한참 이렇게 요란할 때 눈치 없는 봉간사또는 여보 운봉 왜 이렇게 돌아다녀. 그러니까 운봉 입장에서 분위기 안 깰라고 아이 화장실 가서 다녀왔어요. 자, 그때 술이 거나하게 취한 변사또 춘향이 빨리 올려라 이러면서 이제 춘향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앞부분의 줄거리 기억나세요? 유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이때 어사또가 서리에게 눈길을 주어 신호를 하니 서리 중방이 역졸 불러 단속할 때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수군 신호를 정합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암행어사 출두할 거야. 자, 그래서 서리 역졸 거동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서리 역졸 거동보자보다는 거동보소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따로 판서 좀 해두세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집자적 논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선지가 참이되려면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작가의 어떤 생각이나 평가가 들어가야지 편집자적 논평인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서리 역졸 거동보자라는 말은 사실 특별한 생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작품 안의 인물 생각이야, 작품 안의 인물 얘기는 아니야. 그쵸? 분명히 작품 밖 서술자가 개입은 했는데 자기 생각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런 말들이 나타날까? 지금 여기 주황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부분은 굳이 따지면 여기가 맞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판소리 창자에 어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써놨냐면은 교과서 설명이 조금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조금 말씀해 드릴게요. 실제로 판소리 공연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소리 공연을 보다 보면 이게 실제로 공연장에서 보잖아요. 공연장에 볼 일은 아마 없으실 텐데 저는 춘향가 완창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7시간 반짜리 완창을 들었었는데 이렇게 노래를 듣다 보면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중간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렇게 돼서 그래 이러면서 듣고 있는데 서리 중방 거동 모서 막 이런 식으로 서리 역졸 거동 모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있다가 이러면서 이렇게 좀 집중력이 살아나거든. 왜냐면은 인물이 꼬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관객이 집중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판소리 창자들이 관객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서 서리 역졸 거동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관객한테 말을 던지는 거죠. 누가? 판소리 창자가, 판소리 노래꾼이. 그렇게 되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그래 하면서 집중을 하게 되고 판소리 창자랑 관객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조금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독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라고 지금 써놓은 게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누가 누구한테 말을 건네는 듯한 느낌을 줘요. 이거는 판소리가 아니라
소설이니까, 판소리계 소설이니까 서술자와 독자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은 했지만 논평으로서의 개입은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가닥 올로 지은 망건에 비단 갓삭의 새패랭이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은 어떤 이들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위험이 참 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외양 묘사를 하게 되면은 이야기 전개 속도는 빨라질까요? 이야기 전개 속도는 느려질까요? 이야기 전개 속도 느려집니다. 뭐 속도감이 있다라는 선지 다 뚫어져요. 알겠죠? 외양 묘사를 멋있게 해서 속도감을 준다. 그거 다 이상합니다. 자, 이때 청파역 역졸들이 달 같은 지규법, 햇빛 같이 지규법, 그리고 버쩡 들고 우렁차게 소리를 지르게 되죠. 이제 드디어 이 글의 클라이막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암행어사 출도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상황이 180도 바뀌어요. 역졸들이 일시에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하니라고 얘기해서 과장법 있고요. 산천 초목인들, 금수인들 아니 떨겠는가라고 서리법이 나왔고, 이거 다 누구 생각이에요? 그쵸? 위험이 쩌니까 다시 암행어사 출도야 이랬을 때 위험이 쩔어버리니까 초목, 금수. 초목은 식물, 금수는 짐승. 그래가지고 동식물들인들 모두 떨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누구 생각? 작가 생각. 그래서 뭐 출도 하면서 맑은 하늘에 천둥 치듯이 진동을 하면서 공영들라 공방이랑 형방 일로 와 이 새끼들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공영이요 서둘러 나오는데 등나무 채찍으로 탁 치니까 애고죽네 공방공방 하면서 저 불속이라고 얘기해서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은유법이에요. 안 하려는 공방을 하라더니 저 불속 아주 암행어사 애들이 모여있는데 어찌 들어가 하면서 채찍 쳐맞고 아이고 머리 터졌다. 자, 좌수 별감은 넋을 잃고 이방 호방은 혼을 잃고 삼색옷 입은 나졸들이 분주하다. 모든 수령이 도망치는 상황에서 그 모습이 가관이구나. 혹시 학교에서 이 가관이다라는 말을 그 반어법으로 쓰셨는지 좀 이거는 내가 판서를 못 봐가지고 가관이라는 말을 그대로 하면은 볼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볼만해요? 실제로 볼만하진 않아요. 그쵸? 실제로 볼만한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학교 선생님이 이 부분을 반어로 처리하는지 조금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편집자적 논평을 갖고 묻고 싶은 건지 반어를 갖고 묻고 싶은 건지 좀 뉘앙스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학교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셔서 의견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도장 잃고 괴 잃고 뭐 이렇게 이거저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 어때요? 대상을 희화화, 대상을 우습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죠. 대상을 우습게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비판적 웃음, 풍자의 효과가 극대화되는구나.
역시나 봉간사또 똥을 지려버렸어요. 그리고 뭐뭐 하듯 지규법 관할 깊숙한 안채로 들어가가지고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해가지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말의 배치를 바꾸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서 뭐 도치를 통한 언어 유희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도치를 통한 언어 유희 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가끔 음식 같은 거 소개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어때요? 이거 도치를 통한 언어 유희 맞나요? 우리 아이 안주, 우리 남편, 영양 간식. 야, 이거 뭐가 이상하잖아. 우리 남편 안주, 우리 아이 영양 간식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잖아. 이런 것들이 도치를 통한 언어 유희라고 해서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들인데요. 자, 관청색이 밥상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밥상을 잃고 문짝을 이고 달리다가 서리 역졸들이 달려들어서 팍 때립니다. 아이고 나 죽네. 자, 암행어사가 분부를 하죠. 이 고을은 대감께서 계시던 곳이야. 여기서 대감은 자기 아버지예요. 소란을 금하고 객사로 옮겨라 라고 해가지고 조금 지저분한데 말고 이렇게 손님 모시는 집 쪽으로 좀 정리정돈 된 대로 가자. 자, 관할을 한 차례 정리하고 동원에 올라가지고 봉고파직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휘풀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봉고파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파직 사또를 자르고 봉고 봉할 봉자에 창고 고자예요. 그래서 창고를 봉해서 압수수색 정확하게 하고 이 변사돈 잘렸다. 봉가는 봉고파직이요 하면서 봉고파직이라는 암행어사의 명이 나붙었어요. 절차에 따라서 5개 형리 불러서 죄인들을 다 올려라 해서 죄 없는 자들을 풀어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끔 사자성어로 무죄, 죄가 없으면은 방면, 풀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죄방면을 했다. 자, 저 계집은 뭐야? 기생월매의 딸인데요. 관가에서 포악을 떤 죄. 요즘 말로 따지면 약간 공무집행방해죄? 뭐 정도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봉간사또를 모시라고 불렀더니 절개를 지킨다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저랑 완판본, 전주 버전을 보고 계신데요. 그 경판본에는 여기 부분에서 수절이 정절인지라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본에서는 뭐 수절이 정절이라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시험 당일날 여기 부분이 나오면은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발음의 유사성 활용의 언어 유희. 나올 확률은 조금 희박합니다만 뭐 나왔을 때 뭐 이본에 대한 얘기가 교과서에 있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다른 이본을 조금 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하면은 예전에 교과서가 지금 여러분들은 바뀐 교과서 쓰시잖아요. 그쵸? 근데 바뀌기 전 교과서에서 춘향전을 다루었을 때 이쪽 파트를 그 수절이 정절이라 이렇게 나왔어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자, 너만한 년이 수절한다고 나라의 관리를 욕보았으니 죽어 마땅할 것이나 기회를 한번 줄까? 내 수청도 거역할 때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몽룡은 춘향의 마음을 떠보려고 한번 다그쳐 보는 거다. 상대방의 본심이 늘 궁금하잖아요. 근데 춘향 입장에서 얼탱이가 없죠. 그래서 내려오는 사또마다 빠짐없이 명간이로구나 라고 해서 여기 부분 학교 시험에서 나오면 무슨 표현법 찾으시라는 거예요? 명관은 훌륭한 관리라는 뜻인데 실제로 훌륭한 관리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비유 판단이 되게 중요해요. 잘 들어 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문제를 단순하게 출제를 해버리면은 이 바람이랑 눈을 뭐 시련이나 고난으로 보게끔 해가지고 문제를 설계할 건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것이 가지는 존재는 불변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내용은 화자 자신을 비유한 걸까요? 아니면 대상을 비유한 걸까요? 그쵸? 여기서 높은 바위랑 푸른 소나무 대나무는 춘향이 자신을 비유한 거지 다른 사람을 비유한 게 아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if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자기 자신을 비유한 거랑 관련한 걸 찾으셔야 돼요. 지금 이 설명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안 좋은 판단이 이게 불변성인 것만 보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일날 외부 지문 5개를 줬는데 불변성이라는 카테고라이징으로 문제를 풀어봤는데 불변성의 속성을 가진 게 외부 지문 시조가 2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때는 마지막으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필터링 해볼 수 있는 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불변성의 속성을 가지면서 님을 빗대야 돼? 아니면 나를 빗대야 돼? 나를 빗대는 선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명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시험 당일날 단순하게 속성으로 물으면 문제가 너무 쉬운데 그렇잖아요. 쉽게 내면 좋은데 만약에 문제에서 조금 엣지를 줘서 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 영역이다 라는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설명들은. 자, 그 다음에 돌아다니다가 향단이를 찾습니다. 향단이는 누구냐면은 춘향의 몸종이에요. 선생님, 춘향이가 양반도 아니면서 어떻게 몸종이 있죠? 있대요. 양반 아닙니다. 양반 아니지만 몸종은 있을 수 있지.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봐라. 어젯밤 오셨을 때 앞부분의 줄거리 기억나시죠? 몽룡이 춘향의 옥에 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만당부를 하였더니 이 천만당부의 내용에 대해서 가끔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천만당부 내용은 뭐였냐라고 했을 때 이거 좀 따로 쓰세요. 이거 뒤에 학습활동에 천만당부 내용은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그쵸. 이거 따로 쓰겠습니다. 만약에 시험 당일날
좀 알아야 돼요. if 자신이 사망을 하면은 시체를 챙겨 부용당해서 염습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부용당이 어디냐면은 춘향과 이몽룡이 처음으로 사랑을 했던 장소가 부용당이고요. 염습이라는 거는 시체를 깨끗하게 닦는 걸 염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죽으면 서방님이 내 시체를 갖다가 우리가 처음 사랑을 나눴던 공간에서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가매장이란 건 대충 묻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if 몽룡이 장원급제를 하면 자기를 대충 묻어놓은 거를 몽룡 집안은 선산발치로 이장을 해달라고 해요. 요즘은 선산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잘 모르시던데 선산이 어디냐면은 집안 대대로 집안 사람들이 묻히는 산이 가끔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선산 있는 집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선산이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쭉 묻혀요. 저희 집안이 선산이 있어가지고 전라남도 나주에 나주군고 뒷산이 저희 집 선산이거든요. 그래서 선산에 가면은 저 위쪽에 고조 할아버지 묘가 있고요. 그 밑에 증조 할아버지 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묘가 있거든요. 그럼 아주 별일 없으면 그 아래쪽에 양지 바른 자리는 누구 묘가 되겠어요? 아마 별일 없으면 저희 아버님 어머니 자리가 될 거고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면 무슨 감나무가 이렇게 있거든요. 아마 정황상 그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그 감나무 자리가 딱 내 자리인데 그 저희 아버지가 그 매해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을 하셔가지고 그걸 깎아서 곶감을 만들어가지고 제사상에 올리시는 그 나무가 거기 있어요.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근데 선산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안 사람들이 묻힐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집중. 왜 춘향이는 잘 들어야 돼. 이거를 시험에 내면은 무조건 이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전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몽룡 옷도 좀 새로 해입히고 밥도 좀 맛있는 거 먹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왜 그래야 될까라고 했을 때 자기가 죽으면 대충 묻어놨다가 몽룡이 과거에 합격해서 벼슬을 하면은 몽룡 집안 여자로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춘향은 양반이었어요? 양반이 아니었어요? 춘향은 양반이 아니었는데 몽룡 집안 여자로 죽겠다는 거는 뭐에 대한 욕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치? 자기가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올인해가지고 지금 이거 한 거잖아. 그래서 어젯밤 감옥에 오셨을 때 내가 천만당부했는데 어디 가셨냐, 나 죽는 것도 모르냐, 어서 찾아봐라. 왜? 내가 죽으면 이 흐름을 타야 되거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직은 몽룡이 암행어사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아직은 암행어사인 거 모르잖아요. 근데 어사또 얼굴을 들어서 나를 보라 하시기에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대위를 보니 거지로 왔던 낭군이 어사가 됐다. 내 남친이 그진 줄 알았는데 엄청난 국가 공무원이었던 건에 관하여 뭐 이런 웹소설인가? 아무튼 뭐 이런 거게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춘향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알아보겠느냐? 네가 찾는 서방 여기 있다. 어사또는 즉시 춘향의 몸을 묶은 오라를 풀고 동원 위로 모셔라. 몸이 풀린 춘향은 웃음 반 울음 반으로 굉장히 이제 감격적이겠죠. 얼씨구나 좋으시구 어사난군 좋으시구 남원읍에 가을이 들어서 낙엽처럼 질 줄 알았더니 백사의 봄이 들어 오약꽃이 날 살리네 라고 얘기해서 이화춘풍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중이법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게 오얏 리자로 쓰이기도 하고요. 성씨 리자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씨를 쓸 때 이 한자를 써요. 이씨를 쓸 때 이 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오얏꽃이 날 살렸다라고 했을 때 오얏으로 볼 수도 있고 이 목용으로도 볼 수도 있으니까 의미가 두 가지 이상 해석될 수 있어서 중이법. 글이 많이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이화춘풍이라고 써줬었거든. 예전에 이화춘풍이라고 써줬는데 요즘은 봄바람에 핀 오얏꽃. 자, 한참 이렇게 즐거워할 적에 춘향이 월매도 입이 찢어져라 벙글벙글 어깨춤을 추고 백성들도 어깨춤을 추고 그래서 어사또는 춘향의 손을 잡고 놓을 줄 모르고 쌓였던 사연의 실타래는 끝날 줄 모르니 그 한없이 즐거운 일을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는가 그걸 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다라는 누구 생각? 작가 생각. 춘향의 높은 절개 강체에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손가 라고 누구 생각? 작가 생각. 편집자는 논평을 되게 적극적으로 쓰죠. 어사또 남원의 공사를 모두 처리하고 향단이를 데리고 춘향 모녀와 향단이 데리고 서울로 가는데 위엄이라는 뜻이요. 위엄이 찬란하니 누가 칭찬을 안 하겠는가라고 누구 생각? 작가 생각. 이때 춘향이 남원을 하직할 때 왜 영화로 꼭 귀하게 되었지만 왜냐면 이제는 어사또의 아내가 될 거잖아요. 정든 고향을 이별하려니 기쁘고 울적했습니다. 복합적 감정이 있어요. 자, 부용당아 부디 잘일 거라 오작교야 잘 있거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이런 것들 다 무슨 표현법이에요? 사람처럼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봄풀은 해마다 푸르건만 왕소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부분에서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서로 차이점을 줘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자, 이렇듯 마음속으로 빌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때 어사또는 좌도우도 여러 읍을 순행하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부분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 부분을 좀 쓰셔야 돼요. 요약적인 서술. 요약적 서술이라는 거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개괄적으로 얘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개괄적으로 얘기했다는 건 이야기의 전개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요인일까요? 이야기 전개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요인일까요? 잘하셨어요. 이야기 전개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요인이다 정도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다가 춘향이가 정열부인 칭호를 받았는데, 춘향이 정열부인 칭호를 받았다는 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신분상승의 뭐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 인정을 받았다는 거지. 누가 인정해주면 끝이야. 왕이 인정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왕이 인정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에필로그, 후일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후일담, 행복한 결말, 에필로그. 근데 에필로그가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그래서 뭐 요약적 서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후일담을 어떤 형태로? 역시나 요약적 서술의 형태로.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판이라는 말이 있는데, 완판이라는 게 완판본, 전주 버전이라는 뜻이에요. 전주 버전. 그래서 완판본 중에 뭐 84장본이 있고 84장본이 아닌 다른 버전도 있고 뭐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완판, 여러 가지 이본 중에 전주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경판본을 많이 쓰는데 완판본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보죠. 춘향전의 주요 내용 정리인데 뭐 이런 것들은 순서대로 맞춰서 보면 되는 거고, 작품의 주제의식 같은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볼 만도 하죠. 자, 일단 사회 문화적 상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신분 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신분 제약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고, 자유연애 사상도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사랑과 재채기는 막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탐관오리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탐관오리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뭐라고 해요? 뭐 가렴주구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가혹하게 이렇게 세금 많이 뜯고 이런 것들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주제의식이 조금 중요해요.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신분을 초월한 사랑. 다시 눈에 띄는 거 뭐라고? 신분을 초월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은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부패한 탐관오리에 대한 징벌 같은 것들을 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란 일을 하는 애가 백성에 대해 도움을 줬어요. 백성에게 폭력을 가했어요. 백성에게 폭력을 가했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불의한 지배계층에 대한 민중의 항거 같은 것들을 보실 수도 있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춘향전의 주제의식을 하나 더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 볼 수 있어요? 어떤 신분 상승 욕구라든지, 아니면 뭐 신분으로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 해방 정신, 이런 것들을 다루기도 하지요. 자, 판소리계 소설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건데, 뭐 좌수 별감은 넋을 잃고 이방오장 혼을 잃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뭐 사사조나 사음보 율격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점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테고요. 왜 프레지를 이렇게 잡아놨지? 자, 그래서 사사조나 사음보 율격 같은 게 조금 느껴지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는 산문체에 가까운 거예요? 운문체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산문체와 운문체의 혼용이라는 얘기 아까 인트로 판서에서 써드렸는데 운문체예요. 동일한 어구나 유사어구 반복이 있다는 점, 운문체와 산문체 같이 썼다는 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중적 문체에다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이중적 문체. 학교 시험을 조금 더 설계를 잘하는 학교들은 이중적 문체를 단순히 묻기보다는 이중적 문체가 의미하는 바를 묻거든요. 이중적 문체는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하면 상층 언어와 기층 언어가 혼재되어 있어요. 상층 언어 무슨 뜻이에요? 뭐 한자어나 아니면 뭐 중국 고사 같은 것들, 기층 언어라는 건 뭐 고유어나 뭐 비속 표현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이중적 문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판소리계 소설의 향유 계층이 고정적이라는 거예요? 향유 계층이 넓다는 거예요? 향유 계층이 넓다는 거죠. 맨 처음에는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은 기층 언어. 그러니까 판소리라는 장르 자체가 기본적으로 평민문학이거든요. 근데 이게 평민문학인데 되게 재밌잖아. 조선시대 때는 딱히 뭐 오락거리가 없으니까 판소리가 거의 제일 재밌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도 즐기고 싶은데 너무 품위가 없으니까 노래 부르는 애들한테 돈 좀 찔러주면서 야, 좀 멋있는 얘기도 좀 섞어서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아프리카 방송이랑 비슷한 거지. 뭐 선생님 100만 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잘 몰라도 이런 말 섞어 쓰는 거잖아. 그래서 향유 계층 확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뭐라고 한다고? 이중적 언어 사용, 이중적 문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도미의 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관탈민녀 설화죠. 도미의 처는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권력자가 도미의 처를 시험하고자 왕의 옷을 입혀서 처한테 보냈는데 하녀를 보내버렸어요. 그러면은 옷을 갈아입고 한다고 대신 하녀를 들여보낸 거는 뭘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조와 절개를 지키려고 한 거죠. 근데 왕은 크게 노해서 도미, 남편이겠죠? 남편의 두 눈을 빼고 배에 태워서 강에 띄어 보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의 범주에 들어가요? 권력자의 폭력에 해당하죠. 그리고 도미의 처를 붙잡았어요. 근데 밤에 도망을 해가지고 강에 이르러 통곡을 했더니 배가 한 척이 나왔고 천성도에 가서 도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그려로 가가지고 잘 살았다. 뭐 이런 식 잘 살았다까지는 아니죠. 그냥 여생을 마쳤다. 뭐 이런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조와 절개를 지닌 여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도미의 처는 남편에게 절대적 신임을 받는 인물로 정절에 대한 굳은 의지가 있어요. 정절에 대한 의지가 굳건하니까 춘향과 비슷한데요.
춘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바로 감옥행이었다면은 도미의 처는 어떻습니까? 속여봤죠. 그래서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여성의 지조절개를 지켰다. 그리고 도미의 처가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거고요. 춘향전이 시간적으로 후행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겠어? 그렇죠.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존재가 후행하는 존재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